첫 번째는 하나오션.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거의 30년 만에 팔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30년을 존버했어요? 산업은행이? 그 팔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게 물려 있었던 거야. 그럴만하죠. 네. 하나오션이 지금 하나오션이 아니에요. 원래 대우조선해양의 대우중공업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우중공업이었고 대우중공업이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됐다가 이제 하나오션이 됐는데 대우자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이름 바뀌고도 진짜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럽게 안 갔어요, 진짜로. 예.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만 잘 가고 이 두 개는 진짜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화 한 통에 완전히 탈바꿈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분을 좀 매각하는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이게 지금 비중을 줄인 거지만 네. 이게 앞으로 전량 소각으로 넘어가면 어쩌지?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던 기사들에 따르면 전량 매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분이 거의 20% 가까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20% 5분의 1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주가의 급락도 이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5조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게 5조가 날아가면 시가총액 5조가 날아가면 큰 거긴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민감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왜 파느냐? 말씀하신 대로 물려 있었다가 익절해야죠. 떡상해서 네. 그게 맞습니다. 벌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무려 22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요. 3에서 5%씩 쪼개서 블록딜 형태로 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을 시작해서 얼마에 언제부터 어떻게 팔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얼마에 팔든 뭐 크게 나쁜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리포트와 반응들이 좀 엇갈립니다. 일단 IM증권에서는 여기 보시면 홀드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매수가 아닌 거죠. 보유. 사실 대한민국에서 홀드다? 이건 그냥 매도 리포트. 그렇죠. 사실. 매도에 가깝다고 보여지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목표 주가는 또 상향을 했네요. 목표 주가를 너무 낮게 잡고 있었나 봐요. 항상 그 목표 주가는 그냥 여기까지 갈 수 있다지. 그렇죠. 여기까지 갈 거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의견을 다운그레이드 한 게 좀 크다고 그쵸. 보여지고요. 여기 블록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국민연금 등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 물량이 26.8% 수준인데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은 유통 물량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20%는 너무 세다. 그 묶여있던 물량을 풀어주니까 오히려 뭐 좋아질 수 있다.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런 건 저점에서 나올 때 얘기죠. 그렇죠. 고점에서 저렇게 팔면서 물량 나오니까 좋아해라. 약간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죠. 다운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렇겠죠. 홀드로. 그래서 짓누를 수밖에 없는 바 할인을 적용했고 매각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이 되면 투자 의견을 재조정할 예정인데 일단 지금은 홀드로 하향을 했다. 라는 게 저는 IM증권의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약간 좀 경계성 내용이 있는 게 이거는 막 조선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탑다운 관점에서 조선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슈퍼사이클 2004년도의 슈퍼사이클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기는 했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리고 또 바이오도 2017년 한창 좋았을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항상 시장에서는. 그렇죠. 주도 섹터의 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 또 마침 블록딜이 터진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뭐 11% 급락을 했다고 하지만 이 차트 보고 이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네. 하나오션이 빠지면서 하나짜 들어간 종목들이 다 같이 빠졌어요. 빠지더라고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서 고점 공포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도. 저는 그런 만약에 해석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예. 진짜 짧게 건들 거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아예 안 건들 것 같아요. 전 차라리 다른 조선주로 가든가. 어제 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 보시면은 네. 어제 오히려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났거든요. 신고가 났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 조선주를 건든다. 그럼 굳이 하나오션을 건들까? 일단은 네. 조선주가 뭐 무너진 건 아니고 하나오션 자체의 이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산업은행이 팔았다고 조선 업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다른 조선주를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 버티네. 그리고 지금 NXT에서도 힘이 들어오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 매매 보니까 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오션을 팔고 갈아타는 거구나. 갈아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뭐 사실 지금 추측이니까 그쵸,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리고 갈 섹터가 조선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어서 조선 업황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오션은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점점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던 분들이 탈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나도 있죠. 나가야지. 나도 나가야지. 예, 약간 이런 생각이 루시퍼님도 똑같은 의견 주시네요. 이제는 그냥 단타 놀이터가 돼버렸다. 그래서 뭐 실적도 얘기가 뭐 나오겠지만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고 좋아진 뭐 건 이제 사실이고 좋아진 건 확인을 사실이 했고. 사실이지만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로 또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엇보다 이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을 했다는 게 가장 좀 뼈아픈 일인 것 같아요. 이 거래가 일단 뭐 많은 부분들이 엮여서 터진 거겠지만 앞으로 나올 물량이 20% 지분 20%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약간은 조금 불안해진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완전히 차트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업황이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여기서 기회라고 생각하나라는 관점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그 수익성 개선, 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목표가를 좀 떨어뜨리긴 했어요. 그리고 투자 의견도 홀드로 제시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가들이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의견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뭐 증권가의 분위기가 그렇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중요하죠. 오버행 우려의 반영을 활용하는 전략. 일단은 오버행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경우 이를 진입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게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4.3%를 대량 매매를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4.3%라는 확신이 없던데 진짜 뭐 전략 매도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4.3%로 잡아버리면 합리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것보다 뭐 몇 배가 더 가게 된다면 더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주가를 반전시키려면 산업은행이 우리 이것만 팔고 절대 안 팔 거야 정도.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또 다르죠. 반전이 나오지.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산업은행 언제 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 PD님이 얘기하셨던 의견이랑 비슷한 게 있는 게 HD현대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낮아진 상태라는 점이 오히려 하나오션한테 좀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계속 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밸류 이대로 괜찮아 했는데 실적 보니까 실적이 밸류를 입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내려왔죠. 그러면은 요거는 목표가에 의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도. 그래서 합리적으로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증권도 조금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에서는 조선방산 원전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업황에 대해서 그럼 혹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걸 찾아본 건데 2027년까지는 최소한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고 하고 트럼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가운데 이게 그 차화정 당시에 평균 상승률이 300%였대요. 근데 지금 조방원으로 엮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300%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균 상승률이 불과 15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주도주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주가 흔들린 건 아니니까 요 정도의 투자 의견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 하나오션 자체에서만큼은. 아니요, 그 다른 조선주도 사실 그래요. 이게 저는 항상 벌면 그냥 팔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지 않고 반 정도는 무조건 팔아요. 고점 갈수록 떨어질 확률은 높아지는 거니까. 고점을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히 가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화를 안 하면 내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거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아까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꽤 올라온 건 사실이고, 예. 과거 슈퍼사이클 때 비견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이게 주도주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른 쪽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이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이게 꼭 뭐 필연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네. 신고가를 만들려면 빠졌다가 올라가야 신고가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많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보면은 차트만 봐도 네. 뺀 다음에 신고가가 나왔고 또 뺀 다음에 항상 신고가가 나왔어요. 근데 또 빼는 것도 뭐 하루 이틀 조정이 아니라 그렇죠. 꽤 중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기간은 사실 섹터와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그렇죠. 항상 그런 걸 염두를 한다면 분명히 수익 실현을 오히려 수익 실현이 무서운 거예요. 파는데 더 갈까봐.